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며 수많은 사람의 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집안은 대를 이어 번창하고 어떤 집안은 부모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워내지 못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집안, 그 중에서도 깊숙이 닫혀있는 옷장석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아끼는 것을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전쟁을 겪고 가난을 지나온 세대 아닙니까? 몽당 연필 한 자루, 구멍난 양말 한 켤레도 버리지 못하고 꿰매 쓰던 그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살아보니 물건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거기에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기치와 마음이 깃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옷장 구석에 20년, 30년 넘게 걸려있는 그 낡은 코트나 유행이 한참 지난 정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 입겠지,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나 하는 마음으로 쟁여둔 그 물건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운로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풍수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정체된 에너지는 독과 같습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공기는 순환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람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복부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것이 머물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과거에 궁핍했던 기억 혹은 빛바랜 영광에 집착하여 낡은 물건들을 집안 가득 채워두면 그 집의 에너지는 과거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면 인생의 가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을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 봄에 새순을 위해 자신의 잎을 미련 없이 떨구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가 작년의 잎이 아까워 붙들고 있다면 그 나무는 결국 다음 해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 길을 펴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느낌을 받는다면 혹시 내 집안의 기운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노 교수는 평생 모은 책과 자료들을 은퇴와 동시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깝지 않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그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낡은 지식들을 붙들고 있으면 내 제자들이 새로운 학문을 펼칠 자리가 없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어른의 지혜입니다. 내가 비워준 그 빈자리가 바로 자식들이 숨을 쉬고 꿈을 펼치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옷장이 꽉 차서 숨을 쉴 수 없을 때 그 집안의 자식들은 정서적인 압박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과거의 고생스러운 기억 낡은 물건을 집안에 쌓아두는 행위는 무의식 중에 자식들에게 세상은 살기 힘들고 무서운 것이니 조심하라는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할 에너지가 부모의 무거운 집착을 떠받치느라 소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건을 버리는 것은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정갈하게 간직하고 현실의 공간을 미래의 희망으로 채우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이건 아직 멀쩡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그 짐이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나아가 자식들의 앞길에 돌덩이가 되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이 지금 내 아이의 앞날에 빛이 되는가 아니면 어둠이 되는가?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어떻게 자식들의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로막는지 그 깊은 이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흐름이고 운도 흐름이며 사람의 마음 또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가장 무섭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정체된 물질입니다. 흔히들 집안에 낡은 물건이 많으면 운이 나빠진다는 말을 미신처럼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심리학이자 인문학적 통찰입니다. 여러분, 옷장 깊숙이 박혀있는 10수년 전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입었던 양복이나 몸이 아플 때 즐겨 입던 낡은 가디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어디로 향합니까? 풍요롭고 찬란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그림자입니까? 물건은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생활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그 물건과 관련된 감정의 주파수에 고정됩니다. 부모가 과거의 결핍과 아픔이 서린 물건들을 비우지 못하고 쌓아두면 그 집안 전체의 공기는 무겁고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고 밖에서 얻어온 좋은 아이디어나 열정이 집에만 오면 사그라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은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심리 상태는 자식의 운세와 직결됩니다. 부모가 아까워서 못 버린다며 낡은 물건을 움켜쥐는 모습은 자식의 눈에는 불안으로 비춰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미래를 믿지 못하시는구나. 세상은 언제든 다시 가난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자식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진 자식이 어떻게 거친 세상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승부수를 던져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 집 어머니는 자식들이 성공해서 사다 준 새 옷들은 아깝다며 장롱 깊숙이 모셔두고 늘 보풀이 일어난 30년 된 내복과 다 늘어난 티셔츠만 고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절약이고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 믿으셨겠지요.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사업을 할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축되고 큰 계약을 앞두고 늘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의 무의식 속에는 늘 낡고 초라한 부모님의 뒷모습이 잔상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낡은 것에 가두면 자식은 심리적으로 결코 풍요로운 황제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또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탐욕의 변형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내게는 이것이 꼭 필요해가 아니라 없으면 불안해라는 마음으로 물건을 모으는 것은 우주가 주는 더 큰 복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릇에 묵은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신선한 진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낡은 옷장 속의 물건들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통로를 막고 있는 정체된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발복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옷장을 열고 환기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배어있는 과거의 눅눅한 감정들을 털어내십시오. 낡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불안을 씻어내고 내 자식에게 나는 너의 미래를 믿는다. 나는 너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하고 가벼운 부모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가벼워져야 자식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과거라는 무거운 돛을 올리지 않으면 자식이라는 배는 결코 넓은 대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장은 자식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늪에 잠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보니 물건에 대한 집착은 곧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맞닿아 있더군요. 흔히들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과거의 결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눈물겨운 방어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가 품고 있는 그 결핍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자식에게 대물림됩니다. 오늘날의 50대, 60대들은 참으로 고단한 세대입니다. 위로는 노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정작 자신의 노후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요. 이렇게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쌓아두려 합니다. 낡은 옷, 유행 지난 가방, 심지어 깨진 그릇까지도 버리면 죄 받는다는 생각으로 옷장과 찬장에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쌓아두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불안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발기질 틈 없이 물건으로 가득 찬 거실, 문을 열 때마다 묵은 먼지 냄새가 나는 옷장을 마주할 때 자녀들의 무의식은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과거의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탱해드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가는 자식이 어떻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집은 자식에게 영혼의 안식처이자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체된 물건들로 인해 기가 막혀 있다면 자식은 집에 올 때마다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게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도 집에만 오면은 기운이 빠지고 짜증이 늘며 무기력해지는 자녀가 있다면은 반드시 부모의 생활 공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식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 놓은 답답한 환경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물건을 비우지 못하는 행위는 자식에게 너는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갑니다. 부모가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정돈하지 못하고 과거에 함몰되어 있을 때 자식은 심리적으로 큰 부채감을 느낍니다. 이 부채감은 자식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나는 성공해서 부모님을 이 낡은 환경에서 구출해야 해 라는 강박은 건강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무리한 투자나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여 가세를 기울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품위는 화려한 옷이나 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갈한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이 친구나 동료를 자신 있게 집에 초대할 수 있을 만큼 집안이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부모가 미련 없이 과거를 정리하고 단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불쌍한 노인이 아닌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존경심이야말로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정신적 자산이며 발복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동반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옷장 속에 언젠가 형편이 나빠지면 다시 입어야지 하며 보관 중인 낡은 옷이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에게 가난의 저주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결코 다시 가난해지지 않는다. 내 자식은 나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낡은 옷들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낡은 물건들을 밖으로 내놓는 행위는 자식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앞길에 깔린 가시밭길을 치워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은 부디 그 불안의 증거물들을 미련 없이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자식의 성공과 웃음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제가 인생을 100년 넘게 살며 배운 지혜 중 하나는 결심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옷장을 비우고 집안을 정돈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식에게 흐르는 운의 통로를 닦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먼저 옷장을 열고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이 지난 2년 동안 나를 설레게 하거나 사용된 적이 있는가? 만약 2년 넘게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았다면 그 물건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도구가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갉아먹는 짐일 뿐입니다. 특히 언젠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시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쟁여둔 물건들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미래의 풍요를 밀어내고 결핍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버릴 물건을 대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물건에도 넋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작정 쓰레기 봉투에 처박기보다는 그동안 나를 지켜주고 감싸주었던 물건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너의 소임을 다했으니 편히 쉬거라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물건을 떠나보낼 때 집안에 서려있던 낡고 무거운 기운이 비로소 맑은 기운으로 치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ገብ을 닦는 비움의 기술입니다. 또한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50세가 넘어서면 아깝다, 귀찮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서 지워야 합니다. 대신 충분하다, 정갈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채워 넣으십시오. 부모가 옷장을 비우며 덕분에 좋은 세월을 보냈다. 이제는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야지라고 밝게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의 가슴에는 희망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언어는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이런 변화를 보고 왜 멀쩡한 물건을 버리느냐고 비아냥거리거나 속상하게 한다면 그저 온화하게 웃어주십시오. 굳이 설명하거나 다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싶어서 그렇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남의 시선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 그것이야말로 50세 이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격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공간을 다스릴 때 자식들 또한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강인한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비움지에 오는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옷장이 헐거워지면 공기가 돌고 공기가 돌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비로소 자식의 고민이 보이고 그들에게 해줄 따뜻한 좋은 한마디가 떠오르는 법입니다. 빽빽한 옷장 앞에서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는 부모가 아니라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부모의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최고의 유산이자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소유를 줄일수록 존재는 깊어집니다. 낡은 물건을 비워낸 그 빈자리에
자식의 웃음소리를 채우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가벼워질수록 여러분의 가문은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그 첫 번째 물건을 손에서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의 성공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오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고 깨달은 마지막 지혜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은 물건이 아니라 뒷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 흘릴 때 그들이 마저 하는 것이 먼지 쌓인 해묵은 진덤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정갈한 영혼이 깃든 단출하고 따뜻한 공간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무엇을 더 사주고 무엇을 더 물려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사랑은 무엇을 남길까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줄까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욕심과 과거의 집착을 비워낼 때 그 비워진 공간은 고스란히 자식의 미래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참으로 맑고 가벼운 분이셨다. 라는 기억만큼 자식의 삶을 당당하게 만드는 보물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낡은 옷장 속의 물건은 비단 옷이나 가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리지 못한 고집, 자식에 대한 지나친 간섭, 그리고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매몰된 마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50세를 넘기고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계신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하듯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손을 펴야만 자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고,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자식이 앞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옷장 깊숙한 곳에 낡은 물건 하나를 비워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물건이 나가는 문을 통해 새로운 복과 인연, 그리고 자식들의 성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는 물건을 채우려 하지 말고 집안을 흐르는 맑은 바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바람 속에 자식의 안녕과 집안의 번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100세를 넘긴 노교수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며 가장 아름답게 비울 수 있는 기회의 날이다. 자식의 앞길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칠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부모가 몸소 보여주는 그 정돈된 삶의 태도는 100마디 잔소리보다 자식의 인생에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과 우리가 비워줌으로써 자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된 넓은 세상뿐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정체된 기운이 사라지고 맑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모가 평온해야 자식이 발복합니다. 부모가 가벼워야 가문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자자손손 이어질 큰 복의 씨앗이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평안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